정부의 뉴스 브리핑. 예,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 쪽에서 비영리 단체 두 곳에다가 무려 4억 1,750만 불을 투자해서 작년 선거에 민주당 표가 완전히 몰표가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편을 대량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했다. 이게 선거 역사에 이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희한한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동원된 비영리 단체들이 501c3, 그러니까 일단 그 체리티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501c3로 돼가지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단체들이 초당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지금 나온 것이어서 이걸 과연 문제시할 수 있을지, 그걸 저희가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은 뉴욕 포스트에서 오늘 대문짝만하게 이 이야기를 보도를 했고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나열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돈으로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과열하는, 격렬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미 발생했던 일입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학부모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시위하듯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었죠. 알고 보았더니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남자 학부모 한 명 체포해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경찰에 체포되었던 그 남성의 딸이 그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을 한 범인이 누구냐? 트랜스젠더였다는 거죠. 본인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덜렁덜렁 달린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딸을 성추행한 겁니다. 그거를 참을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놈의 교육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들불 끓듯이 이 지역의 라우던 카운티인데, 이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가 완전히 들불 끓듯이 지금 끓어오르고, 이것이 지금 주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ABC7 이 뉴스에서는 5월 28일 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남자 용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용의자가 또 다른 라우던 카운티 학교에서 두 번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이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성폭행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그날 학교에서 같은 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건의 남색 행위, 강제적인 남색 행위, 한 건의 학문 남색 행위, 그리고 한 건의 강제적인 남색 행위,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성폭행. 한 놈이 무려 6건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지금 기소가 돼서 잡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잡혀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규칙이라든가, 학교에서 이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터져 나온 겁니다. 당장 교육위원들 전원 다 사퇴해라라고 지금 계속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연방 이민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총지휘권은 대통령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외국에서 오는 난민들이 재정착하는 문제, 어느 나라에서 온 난민에게 몇 명의 쿼터를 주겠다든가, 이런 결정권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뺏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몬태나주의 맷 로젠데일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에는 15명의 공화당 다른 하원 의원들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각 주의 주지사들이 혹은 주정부가
그 주에 와서 살겠다라고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난민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미리 공지를 해서 거부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거나 난민들을 쫓아내는 역량으로 연결이 될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공화당 쪽에서 내놓은 입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반이민 정서의 입법안이다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결코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난민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 그래도 어떡하느냐 난민들이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들을 포용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원들과 저들이 어쨌든 이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환영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갈등이 잡음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위원회 알고 계시죠? 특별조사위원회인데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의 최종 타겟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최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야기되는 여러 인사들한테 나와서 증언을 해라라는 소환장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소환장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스티브 배넌에게도 소환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스티브 배넌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서 스티브 배넌을 모독죄로 회부하겠다. 다음 주에 아예 정식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또다시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감옥 들어가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들어가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넌 변호인들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인 출두하지 말라고 그래서 출두 안 한다.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의 입장에서 1월 6일 위원회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마크 메도우즈라든가 댄 스캐비노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근접해서 보좌했던 이런 보좌관들도 지금 소환장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과연 이제 법정 증언을 할지, 법원이 아니라 참 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점차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쥐어가는 이 위원회 활동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뉴욕 시위대가 건 소송과 관련해서 녹취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법원에서 나온 명령과 관련된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9월 3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유세할 때 벌어졌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호를 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벌일 때 이 몸싸움이 좀 벌어지면서 몇 명을 구타한 이런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 멕시코 이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호원들을 고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까지 고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 이제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 법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나와서 증언을 해라, 아니면은 비공개로 녹음 증언, 녹취 증언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응할지 뭐 또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CBP, 그러니까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국경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국경관리부에서 결국에는 매년 그 보고서를 내죠. 회계년도로 따져서 2021년, 그러니까 회계년도 2021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1년 동안에 이 미국의 국경을 월담해서 들어온 불법 이주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 거의 200만 명에 가깝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직 정식 보고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보고가 될 텐데 브라이트바트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긴급 입수해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주자들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냐 혹은 독신이냐 아니면은 미동반 어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300% 내지는 50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다.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임시 노동허가까지 받아가면서 미국 내에 풀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어제 해드렸었는데 지금 한 1년 사이에 200만 명 1925년부터 이것을 통계를 내온 그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이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왔다. 트럼프 시절에는 올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민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국경 위기 문제 이거 정말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가 더 적체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틱톡 아시죠? 틱톡에서 래퍼로 영상을 올려놓았던 한 그 알렉산더라는 래퍼인데요.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주제가, 렛츠고 브랜든 주제가라는 거를 이제 올려놨다가 틱톡에서 삭제가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따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그리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게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삭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뭐 틱톡에서는 삭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이 렛츠고 브랜든 주제가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렛츠고 브랜든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넷플릭스에서 아주 가장 많은 시청 조회수를 올린 드라마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90여 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결국 자본주의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드라마다 하면서 아주 비난하는 자본주의를 사실은 비난한 것이죠. 자본주의 문화를 비난한 것이지만은 약간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 이 드라마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희 생각은 어떤지 잠시 뒤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다음 주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표개혁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투표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원에서 60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공화당 쪽에서 10명 정도가 민주당 쪽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링 라이트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투표권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이다 해가지고 딱 막았었죠.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만친 의원이 이건 해도 너무한 법이다라고 또 내부에서도 또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 만친 의원한테 그러면 네가 좀 고쳐봐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고치고 공화당 의원들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와서 60표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게 한번 좀 손을 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친 의원이 다시 수정해서 새로 만든 법안이 바로 민주당의 투표개혁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만친 의원이라는 이 중도파, 초당파를 지향하는 이 중도 좌파 의원이 만든 이 투표개혁법. 하지만은 아무리 중도파 민주당 의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공화당에서는 일체 반대하기로 당론을 지금 모아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라이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 모르겠습니다. 일단 맥코넬 의원이 무조건 반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요. 상당히 많은 주에서 선거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것을 아무리 좀 수위를 낮춰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내놓은 투표개혁법은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더 이상 새로운 석유 시추 못하게 중단시켰다라고 아주 자랑질을 했죠. 본인이 전 세계 기후 환경을 지키는 아주 대단한 무슨 뭐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는 석유 회사들을 모아놓고 제발 좀 가격 좀 낮춰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 세계가 기록적인 고유가와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에너지 회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은 지난주 금요일에 알래스카는 꽤 크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여기에서 석유 가스 시추하는 거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석유 시추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거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선 지금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작 석유 시추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백악관에 있는 관료들이 은근슬쩍 나와서 기업들 모아놓고 제발 가스값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통사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가는 $80 이미 넘어서서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겨울 난방비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마다 실패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계속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